의원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자유연설 해주시는데 고발당했죠? 저 제명안 제출됐고요. 징계안 돼 있고 고발 두세 건 있고요. 예. 윤리 또 해부돼 있습니다. 아니 뭔죄 때문에 뭔죄? 저 산남동에 가서 연설했다고? 예, 연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아니 저 우리 의원님은 정치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높지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잖아. 권사입니다. 권사님, 예. 권사님인데 그러면 나는 목사잖아요. 예. 그럼 새해 인사할 때에 아니 나한테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한 걸 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세상에 윤석열이가 정강훈한테 굴복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21명 만났거든요. 상원의원들도 만나면요 거기는 동양식으로 인사는 안 하지만 표정과 나한테 악수하는 걸 보면요 상원의원들도요 거기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다 윤상현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요 나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상원의원들 만나면요 가대 위치에서 말해. 왜? 나는 목사고 예. 걔들은 교회 가면 집사잖아. 맞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난리 치면서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아니 새해 인사하는데 나한테 말이야 머리를 조금 더 숙였다고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들이 개 지랄을 떨고 앉아서 한겨레 신문 폐간하라! 폐간하라! 그리고 윤석열 의원님 이번에 뭐 고발 뭐 당하고 뭐 제명당하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제 국민혁명은 이미 끝났어요. 4.19 일어났을 때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헌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모든 거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끝나니까 겁먹지 마시고 계속 질러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유연설 했어요. 자유연설. 윤상현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안, 징계안, 고발, 윤리해부 파세 6건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100번, 1000번 징계해도 제명당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전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웅이요 역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성스러운 전쟁을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 종북 주사파 카르텔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손에 태극기 또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그 고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동감이시죠? 우리는 성조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성조기를 이렇게 드높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국의 국기와 성조기 이렇게 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지난 6.25 전쟁에서 37,000명에 달하는 전사들을 사망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거룩한 우리 애국 동지와 선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로 맺힌 동맹, 한미동맹을 끝까지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난 12월 7일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민당이 발의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하고 일본에 경도된 외교를 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경도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를 보면 금방 압니다. 한미동맹 최악이었습니다. 한일관계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무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굴욕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중국을 높은 산보리 대한민국을 낮은 나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끼 식사를 하면서 새끼만 접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홀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산불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냐? 첫째, 사드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미사일 연계 체제를 만들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로 갈 정도로 만들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것이 이렇게 우리의 군사주권을 팔아버린 저 문재인과 민당 정권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러시아의 정찰기가 독도상공의 7분간 영공 침범한 것.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말 못하는 쩔쩔매는 이 외교관계를 했던 장본인, 그게 바로 민당 정권의 본질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한미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마자 미국에서 매슐레브라고 ACU 의장이 와서 대통령을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정말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노심초가 하수고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탄핵의 굴레를 벗어나서 살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과 열정과 뜻을 합쳐서 대통령을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킵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호하는 길입니다. 저 윤상현이 반드시 여러분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